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예. 트위기는 돼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늑대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토니는 조랑말 1마리가 있어요. 이들은 모두 넓고 위험한 강기슭에 있어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근처에 작은 뗏목이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 1. 뗏목에는 2명만 탈 수 있습니다. 규칙 2. 사람만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규칙 3. 돼지는 트위기가 곁에 없으면 알렉스와 함께 탈 수 없습니다. 규칙 4. 늑대는 알렉스가 없으면 트위기와 함께 탈 수 없어요. 규칙 5. 조랑말은 토니랑만 탈 수 있어요. 어떻게 모두 건너갈 수 있을까요? 먼저 토니가 배를 타야 합니다. 늑대 1마리를 데리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규칙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알렉스는 2번째 늑대를 데리고 강을 건너갑니다. 알렉스는 혼자 돌아가 트위기를 데리고 반대편 해안으로 가고 트위기는 알렉스를 두고 혼자 돌아갑니다. 트위기는 뗏목을 토니와 조랑말에게 건네고 둘은 강을 건넙니다. 건너편에서는 알렉스가 뗏목을 타고 트위기를 데리러 갑니다. 알렉스는 트위기를 데리러 돌아가고 트위기만 내립니다. 알렉스는 돼지를 1마리씩 데리러 돌아갑니다. 끝! 절대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올리버는 운전 중 길을 잃고 가장 가까운 마을을 찾아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뷔페에 갔습니다. 올리버는 알레르기로 인해 코가 막혀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모두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올리버는 끔찍한 두통에 시달렸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지기 전과 후에 2장의 사진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진에는 풍선이 있고 2번째 사진에는 없습니다. 수면가스로 채워진 게 분명해요. 누군가 모두를 잠재우고 싶었나 봐요. 어느 날 메리는 회사에 출근해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간 경비원은 순찰을 돌던 중 갑자기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있고 금고도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창밖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차에 타는 걸 발견했지만 햇빛에 눈이 부셔서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즉시 경찰관 중 1명에게 가서 경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는 햇빛에 눈이 부실 수가 없어요. 야간 경비원이 범죄자를 감추기 위해 이 모든 이야기를 지어낸 게 틀림없어요. 아니면 경비원이 범죄자일까요? 마크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불타는 방에 있는데 불이 곧 모든 걸 파괴할 거예요. 방에 있는 유일한 창문은 너무 높아요. 방 안에는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밧줄이나 사다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게다가 방에는 문도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마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은 없었지만 문 구멍은 있었어요. 그곳을 통해 불타는 방을 빠져나왔어요. 티나와 티모시는 모험을 좋아해요. 이번에는 강력한 마녀가 살고 있는 고대성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마녀는 어떤 물체로든 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성에서 길을 비추던 횃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티나는 몹시 무서웠지만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눈앞에 2명의 남편이 나타났어요. 누가 진짜 남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처럼 손가락이 5개예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손가락이 4개니까 마녀가 틀림없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악명 높은 범죄자가 마을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한번 전화해서 버려진 집에서 들리는 비명을 신고했어요. 경찰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3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경찰관 중 한 명은 범인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남자를 보세요. 주머니에 휴대폰이 보이시나요? 범죄자는 절대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게 두지 않아요. 체포하세요, 경관님! 마일스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어느 날 그는 웹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렸어요. 새 비서를 찾고 있었죠. 새 비서는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트는 그 광고를 보고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아내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언어를 모두 할 수 있는 메리에게 좋은 자리였죠. 메리는 광고에 나온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비서가 필요 없었지만 마일스는 메리를 고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리가 마일스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메리의 휴대폰에 마일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마일스는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이 공고를 올렸어요. 3명의 남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셋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2명만 형제고 세 번째 사람은 외계인이에요. 누구일까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자는 손가락이 12개예요. 네, 가운데 앉은 사람의 귀 모양이 이상하지만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세요. 아버지도 똑같은 귀를 가졌어요. 가브리엘은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브리엘이 탈의실에서 3사람을 돕고 있어요. 녹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 제시카, 가죽 자켓과 스키니진을 입은 남성 션, 그리고 가브리엘이 가져온 큰 청바지를 입고 있는 남성 알렉스입니다. 고객 중 한 명은 외계인입니다. 가브리엘은 외계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요. 알렉스예요. 다리를 자세히 보세요. 파충류나 외계인만이 이런 다리를 가질 수 있죠.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중세성에 갇혔어요. 정말 끔찍한 휴가네요. 창문이 지상에서 너무 높아서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창문 근처에 자라는 유일한 나무는 타고 내려갈 만큼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3개의 문이 있고 그 중 하나는 자유로 통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 뒤에는 불이 맹렬히 타고 있고 두 번째 문에는 수백 마리의 독사가 있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캄캄한 미로가 있어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문이요. 나뭇가지를 꺾어 첫 번째 방에서 불을 붙여 횃불로 만든 후 미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제 어둡지 않을 거예요. 케이트가 호텔방에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과하며 자기 방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떴을 때 그녀는 즉시 호텔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케이트는 왜 의심했을까요? 낯선 사람은 자기 방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정말 그랬다면 문을 두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로버트는 런던에 있는 대규모 국제기업의 관리자입니다. 그의 상사는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로버트를 뉴욕으로 출장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로버트에게 출장을 후원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주었죠. 일주일 후 로버트는 상사에게 페이스타임을 통해 뉴욕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고객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상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사의 방에 있던 벽시계는 로버트의 벽시계와 같은 시간을 가리켜요. 런던과 뉴욕 사이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로버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